모세혈관의 면적, 피하 지방층의 두께, 주변 근육세포의 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안녕하세요. 23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인슐린 주사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인슐린 주사 부위에 따라 발현 속도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부위에 따라 흡수 속도가 다른지, 그리고 제 경우에는 어떻게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다양한 논문과 서적들을 이용해서 이런 공부를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도 말씀드리잖아요. 인슐린 작용, 혈당이라는 것이 개인 차가 너무 크고 상황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내 몸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스스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 아시죠? 잊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는 인슐린 주사를 피부에 맞아요.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근육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혈관에서 멀면 멀수록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겠죠. 가장 겉에 있는 표피는 굉장히 얇아요. 그 밑에 조금 더 두꺼운 탄력층인 진피가 있고요. 이 표피, 진피 두께가 보통 1.2mm에서 3mm 정도라고 합니다. 표피와 진피 사이에 소량의 약물을 주사하는 것을 피내 주사라고 불러요. 주로 치료보다는 어떤 진단이나 예방을 위한 백신을 맞을 때 사용하고요. 이 피부에 주사를 놓기 때문에 가느다란 혈관으로 약물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굵은 혈관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죠. 이 표피, 진피 밑에는 지방층인 피하 조직이 있어요. 여기에 놓는 주사를 피하 주사라고 합니다. 이 지방층은 두껍기 때문에 주사 방법들 중에 가장 쉽고, 그래서 환자 스스로도 주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피하 주사로는 인슐린, 성장호르몬, 조혈제 주사 같은 게 있고요. 그 피하 지방 밑에 근육에 놓는 주사를 근육 주사라고 해요. 근육에는 모세혈관이 풍부해서 피내 주사나 피하 주사보다 흡수가 빠르고, 또 근육에는 감각신경이 적어서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맞는 엉덩이 주사, 그게 근육 주사고요. 피내 주사와 피하 주사는 주사 후에 이렇게 문지르지 않잖아요. 출혈이 생기거나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대신 근육 주사는 주사 후에 가볍게 문지르면 약물 흡수를 돕고 뭉친 부위도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혈관에 직접 바늘을 꼽는 것을 혈관 주사라고 하는데, 손등이나 팔목, 팔꿈치 안쪽에 핏줄에 주사 바늘을 꼽는 것을 정맥 주사라고 합니다. 혈관 주사는 정맥 주사가 일반적이지만 악성 종양 치료와 같은 특별한 치료에는 동맥 주사를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가 맞는 인슐린, 피하 주사가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케톤산증이 발생하면 정맥 주사나 근육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사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혈관에 이렇게 직접 놓는 주사가 당연히 흡수되는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그 다음이 근육 주사, 그 다음이 피하 주사 순이에요.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약의 종류나 나의 신체 상황에 따라 빠른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인슐린 주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인슐린은 혈류를 통해서 체내에서 이동을 해요. 분해된 포도당이 이 인슐린을 이용해서 각각 세포 내로 이동하는 과정은 정말 신기해요. 분자생물학이라는 학문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인슐린 수용체, 인슐린 신호 전달, 포도당 운반체, 이런 단백질들을 살펴보면 이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포도당 운반체 중에 글러포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지방세포하고 근육세포에 존재하는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인데, 이것을 인슐린 센서티브 세포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는 이 글러포가 인슐린에 의한 포도당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의 포도당 운반체에 글러포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인슐린에 의해 포도당 운반이 많아지고 혈당 수치가 떨어져요.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 혈당 조절도 잘 되는 이유이고, 근육 많은 곳에
인슐린 흡수율도 높은 이유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인슐린은 혈류를 통해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혈관에 인슐린을 직접 주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을 피하 지방에 주사를 하면 당연히 모세혈관을 통해서 인슐린이 흡수되겠죠. 이 피하 주사인 인슐린 주사의 부위에 따른 발현 속도의 차이는 모세혈관의 면적, 그리고 피하 지방층의 두께, 주변 근육세포의 양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인슐린 흡수 속도를 복부, 팔, 허벅지, 엉덩이, 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부가 가장 흡수가 빠른 이유는 팔이나 이 허벅지에 비해 일단 부위가 넓고 그만큼 모세혈관 면적이 넓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복부의 지방층이 매우 두터운 경우라면 오히려 인슐린 작용을 더디게 하기도 합니다. 또 복부에는 근육이 적어서 운동이나 어떤 활동으로 인한 흡수율 변화가 가장 적기 때문에 복부 부위를 선호하기도 해요. 복부에 주사할 때는 배꼽 중심으로 반경 2.5cm 정도 띄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복부 다음으로 흡수가 빠른 부위는 이 팔이에요. 팔은 기본적으로 피하 지방층이 얇아서 인슐린 흡수가 빠르고 팔에 주사할 때 이 근육 주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권장하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또 주사 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흡수가 더 빨라서 저혈당의 위험도 생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 팔에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하면 인슐린 흡수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그럴 땐 반대에 왼쪽에 주사하는 것이 저혈당 예방에 더 좋아요. 그리고 허벅지와 이 엉덩이의 인슐린 흡수 속도가 가장 느려요. 엉덩이는 지방층이 두껍고 허벅지는 근육이 많아서 엉덩이보다는 허벅지가 흡수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요. 그리고 허벅지는 근육이 많고 피하 지방층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근육 주사로 이루어질 확률도 높고 이 무릎 가까이에 주사하면 근육 주사가 될 확률이 더 커져요. 그래서 무릎 아주 가까이에는 놓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보통 이론적으로 인슐린 흡수 속도, 부위에 따른 흡수 속도는 방금 얘기한 대로 복부, 팔, 다리, 엉덩이, 손이지만 나의 몸 상태와 인슐린 주사 맞은 후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이건 각기 달라져. 내가 복부에 지방층이 정말 많다. 그럼 팔이나 다리가 복부에 비해 더 흡수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난 허벅지에 근육이 정말 많다. 그리고 식후에 나는 항상 이렇게 걷는 거나 산책을 즐긴다. 그럼 다리에 맞는 것이 흡수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부위에 따른 인슐린 흡수 속도를 좀 살펴봤고요. 인슐린 주사 맞을 때 다 아시겠지만 주의사항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인슐린 주사는 피하 주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살짝 들어 올려서 90도로 주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내가 말랐다면 피부를 이렇게 집어 올려서 45도로 주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즘 주사 바늘이 4mm 등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굳이 피부를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아도 피하 주사가 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지방 조직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근육 주사 위험 때문에 인슐린 주사할 때 피부를 꼭 집어 올려서 주사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안정적인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인슐린 흡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동일 시간대에 동일 부위에 이렇게 매일 주사하는 것이 좋고요. 매일 주사 부위를 크게 이렇게 바꾸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보통 아침에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 분비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흡수가 빠른 부위에 주사하는 것이 더 좋고요. 지속형 인슐린은 흡수 속도가 느린 부위에 주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사 부위 순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죠. 이전 주사 지점으로부터 2cm 정도 위치를 옮겨가면서 주사해야 되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맞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좌우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 주사 부위를 옮겨야 하는 이유는 지방 위축, 지방 비대 현상 때문이에요. 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주사 부위에 지방 합성이 증가해서 지방세포가 비대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피부도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 흡수율도 저하되고 흡수 시간도 늦어져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사 부위를 잘 소독하고 바늘 재사용도 안 하고 주사 부위를 꼭 순환해야 돼요. 또 주사 맞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사 전후에 이렇게 주사 부위를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인슐린 흡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져요. 그래서 권고하지 않고요. 이 팔은 주사 부위가 이렇게 넓지 않아서 순환하기에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허벅지나 이 복부 주사는 우리가 옷을 이렇게 벗거나 이렇게 들쳐야 하기 때문에 주로 화장실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많은 분들이 팔에 주사 맞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사 맞을 때 주의사항, 안전검사 다 하고 계시죠. 이 정확한 양의 인슐린이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사기를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해서 1, 2단위 톡톡 치고 허공주사, 에어샷을 하는 건데요. 주사기 속 공기를 제거해서 정확하게 인슐린을 투여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펜형 인슐린 주사기에 그대로 바늘을 부착해 둔 상태로 두면 인슐린 누출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정확한 투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사 후에는 인슐린 역류를 막기 위해서 뭐 작게는 5초, 뭐 많게는 10초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고요. 오늘 인슐린 주사 부위와 맞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 경우를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주사를 맞고 있냐면, 다시 말하지만 그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요. 절대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침 식사 인슐린은 흡수가 가장 좋은 복부에 맞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확히 표준 체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지방률도 저는 정말 낮거든요. 그래서 배에도 지방이 적어서 복부 흡수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 인슐린은 복부에 많이 맞고, 점심 식사 인슐린은 회사 식당에서 밥 먹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이 왼쪽 팔에 맞아요. 그리고 지속형은 현재는 오후 4시에 맞고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속형은 흡수가 가장 늦은 이 왼쪽 허벅지에 화장실에 가서 맞고요. 저녁 식사 인슐린은 보통 그 반대인 오른쪽 허벅지에 맞아요. 중간에 추가 주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점심에 맞은 반대편 팔인 오른쪽 팔에 추가 주사를 주로 맞고요. 저도 진단 초기에는 이 사람 그려진 주사표 있잖아요. 그걸 출력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펜으로 체크하면서 주사를 맞았는데, 지금은 연차가 오래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순서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 비대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한 8일 정도를 순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달 1일 각 부위의 바깥쪽 위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돌아가는 편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만 순환을 해도 지방 비대 현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오늘은 주사 부위에 따른 인슐린 흡수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룸제부, 피아스프 같은 초속효성, 정말 초속효성 인슐린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 경우에는 어느 부위에 주사해도 사실 굉장히 빨리 작용해요. 인슐린 발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크게, 저 같은 경우에도 크게 차이는 사실 없고요. 그래도 난 이상하게 피아스프를 써도 흡수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늦은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주사 부위를 한번 바꿔보시거나 몸에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더 늘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건강하세요.